비즈니스가 그래도 점점 성장하고 있구나, 이거를 완전히 깨달았어요. 안녕하세요, 잘나가는 서과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겠지만 저도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유튜브 알고리즘에 의해 다시 보기 영상이 뜨면 꼭 챙겨보는 편인데, 며칠 전에 초심을 잃은 도시락집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봤어요. 거미새 라면, 톳 김밥을 파는 집인데 백종원이 솔루션을 준 다음에 1년 뒤에 찾아갔는데 초심을 잃은 그런 내용의 영상이고, 또 그 다음 영상으로 본 게 향기TV에서 사과 영상을 올렸더라고요, 며칠 전에. 그래서 그 향기TV의 사과 영상을 이렇게 쭉 보면서 든 생각이,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 다시 한번 저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곰곰이 계속 생각해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욕심을 부려서 벌어진 일 같아요. 도시락집도 점점 잘 되다 보니까 초심을 잃고 더 욕심을 부려서 이런 일이 발생했고, 향기TV도 점점점 더 잘 되다 보니까 조금 더 욕심이 생겨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거든요. 사람 욕심이라는 게 되게 신기해요. 돈으로 예를 들어서 돈이 없을 때는 크게 돈 욕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돈이 점점점 생기고 벌리다 보면 이 욕심이 욕심을 불러서 더 큰 욕심을 부리게 돼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 바로 제가 그렇습니다. 제 영상을 오래 봐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비즈니스를 하기 전에 완전 겜돌이었어요. 그때는 컴퓨터 한 대랑 롤이랑 내가 머물 집만 있으면, 내 집이 아니어도 정말 항상 나는 너무 행복해, 이렇게 나는 더 이상 뭐 필요한 게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욕심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게 제가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돈이 점점 벌리다 보니까 이제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도 뭔가 내 집이 있었으면 좋겠고, 차도 조금 더 좋은 차가 있었으면 좋겠고, 지금 버는 돈보다 더 큰 돈을 벌고 싶고, 이런 욕심이 점점 생겨요. 물론 욕심들이 저를 향한 욕심보다 이제 가족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 욕심이 더 많이 생기는데, 어쨌든 욕심이 점점점 생깁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 항상 경계를 하거든요. 욕심 부리지 말자, 이렇게 다짐을 하면서 사람을 대할 때나 비즈니스를 할 때나 최대한 욕심 부리지 않는 선에서 진행은 하는데, 이건 뭐 모르죠. 남들이 보기에는 제가 욕심 부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뭐 제 스스로 는 항상 이렇게 경계를 하면서 산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렇게 막 다짐을 해도 되게 어려운 게, 당장 눈앞에 돈이 보여요. 이걸 가지면 당장 내 돈이 되는데 욕심 부리지 말자 하고 이거를 좀 포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포기하다 보니까 든 생각이, 나는 돈을 크게 벌 수 있는 사람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처음에는 들었어요. 그래서 정모라든가 아니면 제 주위 사람들한테 나는 뭐 돈을 크게 벌 상은 아닌 것 같다, 항상 이렇게 말을 하고 다녔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이 더 큰 돈을 불러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이런 신기한 경험을 하고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내용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카페에 보면 제휴업체들이 나와 있거든요. 세무사님, 그리고 변리사님, 변호사님, 코딩업체, 인증업체, 그리고 해외 구매된 카드 만들어주는 업체, 제휴업체들이 있는데, 한 곳 빼고는 제가 제휴 수수료를 받고 있지 않아요. 한 곳 받는 곳도 그쪽에서 저한테 제안을 할 때 다른 유튜버들은 소비자 5만원, 그리고 홍보해준 사람 5만원 이렇게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요? 그럼 저는 소비자들 7만원 주고 저는 3만원만 줘라, 그래도 소비자 쪽에 더 많이 주자, 이렇게 해서 제가 거의 제휴 수수료를 받지 않고 그렇게 홍보를 해드리고 있는데, 물론 이게 제휴 마케팅이거든요. 누군가가 홍보를 대신 해주고 그거에 대한 합당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 이거는 정상적인 비즈니스 형태고, 이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윈윈인 비즈니스 형태가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 제휴 수수료를 포기를 하고 그냥 소비자한테 더 잘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이 세무사님, 변호사님, 뭐 다른 기타 분들이 되게 저를 좋게 봐주시고 더 고객들한테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세무사님들이 이제 저랑 비즈니스 형태로 엮인 게 아니라, 제가 그냥 이렇게 선의를 베풀다 보니까
제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엄청나게 발벗고 도와주시려고 해요. 어느 정도냐면 그 인증업체 분은 저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인증을 할 때는 인증 수수료를 일체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때도 처음에는 되게 좋았죠. 와, 내 인증받는 거는 인증 수수료를 안 받는다고? 그럼 나는 엄청나게 가격 경쟁 메리트가 있는 거네? 이런 생각이 저도 처음에 들었는데 또 여기서 욕심부리지 말자 해가지고 제가 오히려 그쪽에다가 아니다, 이거를 아예 무료로 해주면 길게 지속될 수가 없다. 처음에는 뭐 감사한 마음으로 저한테 이렇게 제안을 해주셨지만 이게 오래 가면은 서로 비즈니스가 되지 않으니까 그냥 할인을 해주는 선에서 해주면 나는 감사하다. 이렇게 오히려 제가 제안을 했더니 할인을 해서 다시 견적서를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니까 정말 막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시려고 해요. 그리고 제가 수강생들 코칭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수강생 코칭할 때 돈을 받지만 이분들한테 최대한 퍼드리려고 강의 자료라든가 찍었던 강의 영상을 제가 온라인 사이트에 다 올려서 평생 이거를 보실 수 있게 해드려요. 이게 한 번만 듣고 어려운 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강의 찍은 거를 영상을 올려드리고 또 제가 새로운 정보를 습득해가지고 새로운 정보로 강의를 할 때는 그 강의도 업데이트 해드리고 이렇게 해드리는데 다른 분들이 봤을 때는 요거 유출될 것 같다,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도 계속 퍼질 것 같다, 이렇게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퍼질 땐 퍼지더라도 그분들이 도움이 돼야 되니까 뭐 PPT 자료라든가 이걸 다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수강생들이 되게 만족을 하시더라고요. 또 제 자랑 같은데 자랑은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왔더라, 이 내용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코칭 받은 분들한테 제가 코칭 받은 것으로 끝내지 말고 매출을 내서 여러분도 강의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이 강의 받으신 분들이 오히려 아니, 배운 거 그대로 내가 다른 곳에 얘기해도 되냐, 유튜브에 올려도 되냐, 제가 유튜브 하라고도 계속 얘기하거든요. 구매대행 이 배운 거 그대로. 그분들이 뭔가 이제 괜찮냐고 저한테 되물어요. 왜냐하면 배운 거 그대로 하면 나의 노하우가 퍼져서 노하우가 아닌 게 되지 않냐, 이렇게 이제 걱정을 해주시는데 저는 그때마다 괜찮다고, 여러분들이 배운 거 적용해봐가지고 여러분들 것으로 만든 다음에 유튜브에 다 공개해서 여러분들 돈 버시라, 그게 저를 도와주는 길이다. 이 유튜브 노하우가 다 공개되면 나는 또 공부를 해가지고 새로운 노하우를 만들어서 그거를 또 이제 가르치고 그러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퍼주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카페도 만들어가지고 자기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점점 생겨나고 있어요.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또 감사하게도 그분들이 저한테 또 배웠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어쨌든 저한테 코칭을 받은 사람들이고 저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잘 되면 좋아요. 뭐 이렇게 잘 되다가 다 뺏겨가지고 제가 강의를 못하게 된다, 그래도 저는 괜찮아요. 왜 괜찮냐? 그럼 강의를 안 하면 돼요. 예. 강의를 안 하고 제가 더 큰 부가가치 높은 비즈니스를 만든 다음에 그 제자들이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속 커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제자들한테 협업을 제안하면 되겠죠. 이런 네트워크를 키워나간다는 관점에서 저는 다 퍼져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누군가 저한테 비즈니스를 제안할 때도 최대한 욕심을 부리지 않으려고 해요. 제가 유튜브 채널에 있다 보니까 저한테 더 유리하게 조건을 걸면서 이제 비즈니스를 같이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다르크님의 비밀문서 내용 중에 돈 버는 운을 끌어당기는 법에 이 균형의 추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저는 이걸 되게 인상 깊게 봤어요. 누구 하나가 더 가지려고 하면 균형이 무너져서 이게 결국에는 이 비즈니스가 안 된다, 이런 내용인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완전 공감을 하고 저한테 너무 유리한 방향으로 조건을 제시하면 항상 컷을 해요. 최대한 동등한 조건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웃겨요. 서로 반반, 이게 진짜 어렵거든요. 균형을 딱 맞추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은 뭐냐 하면 내가 손해를 조금 보면 추가 맞춰주기 쉽거든요. 이게 이제 나쁜 점이 계속 비즈니스가 잘 되다 보면 또 욕심이 나요. 마음속으로 점점 그 비즈니스가 커가고 저분이 가져가는 거 내가 가져가는 거 이게 눈에 보이면은 점점 내가 하는 일에 비해서 더 덜 가져가는 것 같은데 라는 번뇌가 생기거든요. 그거를 잘 또 한번 뛰어넘으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저분도 알고 있거든요. 저분이 더 많이 가져간다는 걸. 근데 여기서 또 욕심을 부리면 이게 서로 관계가 깨어지고, 그래 저분이 더 가져가고 저분이 더 잘 되면 나중에 더 큰 비즈니스를 할 때 더 좋은 관계로 더 크게 협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 더 가져가서 더 잘 되라, 네, 이런 마음으로 하니까 그러다가도 이제 가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하려다 보니까 조금씩
그런 번뇌들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이제 이걸 알아서 제가 뭐를 하고 더 얘기를 안 해도 나중에 어떻게 제안을 하냐면, 다음에는 제가 일을 더 많이 하는 쪽으로 비즈니스를 찾아보겠다. 제가 얘기를 했으면은 뭔가 문제가 생겼을 텐데 그냥 더 기쁜 마음으로 그래 잘 되라 이렇게 하니까 그분들 쪽에서 오히려 더 저한테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점점 더 저의 성공을 위해서 그냥 욕심을 안 부리는 게 나한테 더 크게 돌아오는구나, 이렇게 또 더 좋은 쪽으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를 좀 만나는 사람한테 나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옆에 분들이 저한테 더 크게 잘 될 거라고 이렇게 또 완전히 칭찬과 좋은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딱 드는 생각이, 이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특출나지 않아도 비즈니스가 그래도 점점 성장하고 있구나, 이거를 완전히 깨달았어요. 제가 또 이렇게 얘기했다고 저한테 나쁜 목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는데 저 그거는 확실히 경계합니다. 나쁜 마음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접근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이것을 깨닫고 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계속 이렇게 최대한 퍼주고 도와주다 보면 서과장이라는 브랜드가 점점점 확고해질 것 같아요. 서과장이 이거 뭐 했어, 이거는 믿고 해도 돼. 이거 서과장이 이거 만들었대. 서과장 거는 뭐 믿고 한번 들어도 돼. 이런 식으로 이제 제 브랜드가 계속 커지는 걸 전 바라고, 나중에 이 브랜드가 점점점 커지면 그때 제가 더 큰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을 했을 때 그럼 당연히 믿고 가야지, 이런 구도로 가면 그때는 제가 더 큰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당장 눈앞의 욕심을 챙기는 것보다 그 욕심을 조금 버리고 베풀어 준다면 나중에 그게 돌아오는 경험을 꼭 하게 되실 테니까 주위 분들한테 한번 더 베푸는 삶을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